이제 오늘 손자병법 37번째 강의입니다. 그 37번째 강의에 오늘이 전체적으로 손자병법 13편 중에서 오늘 할 게 이 8번째 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손자병법 8번째 편 제목이 뭐냐면 구변이에요, 구변. 이 9구자에 이 변화하다 할 때 변자. 이 9라고 하는 숫자는 뭡니까? 9. 9이라는 숫자인데 그 9라고 하는 숫자는 동양에서 보면 제일 큰 숫자예요. 그래서 왜 그 구룡이라고 하면 용 9마리 있잖아요. 용 9마리. 그래서 황제의 옷에는 막 용이 막 9마리가 있고 가장 높은 수가 9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은 뭐예요, 이게 변? 변하다. 예. 그러니까 구변이라면 뭐예요? 9번 변하는 겁니까? 엄청나게 많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변편의 뜻은 뭐냐면은 상황에 따라서 군대는 다 군대를 끌고 나가서 상황이 막 수없이 많이 변하듯이 변하는 상황에 나도 같이 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세워라, 변해라, 난 안 변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 군대는 반드시 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변이란 뜻은 수없이 변하는 전쟁 상황에 나도 같이 변해줘야 된다. 그래야 나는 상대방보다 훨씬 더 높은 전력의 우위를 가져올 수 있다. 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 변해야 생존력이 높아져요. 자연계에 있는 모든 동물 중에서 그 변하는 그 동물의 종이 가장 오래 살아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카멜레온 같은 거 있죠. 그건 뭐예요? 저기 오면은 주변의 나무 색깔, 주변의 환경하고 자기 색깔을 변하죠. 변해서 어떻게 해요? 안 잡혀 먹죠. 그럼 오래 사는 거죠, 뭐. 아이고, 세상이 아무리 봐도 난 안 변해요. 난 고집 있게 그냥 그대로 갈 거라. 그럼 뭐 오래 살 생각은 말아야 돼요. 이 구변이라고 하는 건 이 다양한 상황의 변화에 맞게끔 나를 변화시키란 얘기예요. 변화한 자만이 오랫동안 생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 이제 우리 고집이란 말, 고집. 어떤 분이야? 고집이 세다 그러죠. 이 고집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구둘꽃자에 이 잡을 집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꽉 잡는 거예요. 난 생전 이거 안 놓겠다. 근데 이거 안 놀래다가 그 사람은 결국은 오래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 고집도 좋은 겁니다. 왜냐면 원칙이 있고 내가 한번 시작한 걸 끝까지 해야겠다는 그런 원칙 있는 고집은 좋은 건데, 예를 들어서 쓸데없는 고집 있죠. 그 고집을 부릴 필요가 없는데 정말 쓸데없는데 고집 부리다가 패가 망신한 경우가 많아요. 이 고집 세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만큼 상황의 변화를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손자는 구변편에서 무한히 이 구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수없이 많이 변하면 변할수록 생존력은 높아진다는 거예요. 변화란 얘기입니다. 근데 변한다는 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듯이 무슨 그 기회주의하고는 틀려요. 눈치 싹싹 봐갖고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손자의 무한히 변하라라고 하는 건 뭐의 기준에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황.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된 결과를 갖고 변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치 이런 거하고는 전혀 틀린, 그 기회주의하고도 좀 틀린 그러한 어떤 그 철저한 변화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가 아니라 수십만 명의 군대를 끌고 가서 그 상황에 안 맞추면 어떡할 거예요? 완전 몰살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화라는 거예요. 그 손자는 그 변화를 얘기하면서 이제 다양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상황이 뭐예요? 주로 그 지형. 그러니까 우리나라야 산악지형도 있고 물지형도 있고 있지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늪지대도 있고 또 염분지역도 있고 사막지역도 있고 상당히 그 다양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나를 무한히 변화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구변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문장을 한번 같이 보면서 도대체 손자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같이 보죠. 첫 번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 비지는 무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손자는 지금 이 손자의 총 13편 중에 몇 번째 편이요? 8번째 편. 제목이 뭐예요? 변하라. 얼만큼 변해요? 무한히 변해라. 변하면 변할수록 생존력은 높아진다. 예? 변하지 않고 고집 부리다가는 완전히 망한다. 그러니 변하는 게 참
가장 위대한 변화가 가장 많이 변하는 게 선인 거예요. 이 전쟁에서는 인생을 살면서 제일 좋은 건요. 인생 70살 살면서 70번 변하는 게 가장 그건 제 얘기 아니고 공자님 얘기예요. 70번 변하는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손자는 이러한 지역 상황을 5가지를 얘기를 해요. 비지, 구지, 절지, 위지, 사지. 우리 왜 남 사지로 내몬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많이 들어봤어요. 비지는 이 콩비지 비지가 아니라 이 비지는 이 비지라고 하는 건 그 왜 이 붕괴 위험성이 있는 지역이에요. 군대를 끌고 갔는데 붕괴 위험성이 있는 그런 지역에 있으면은 절대로 뭐 하지 말아요? 집질 사자. 뭘 지면 안 돼요? 결국은 거기에 부대를 주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붕괴 위험성이 있는 지형에 군영을 갖다 주둔시키면 그 군대는 어떻게 돼요? 폭삭 망할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망할 회사의 주식 같은 건 투자 안 하시죠? 전 망해도 좋아요. 끝까지 내 고집껏 투자해갖고 반드시 내가 100배, 1000배 벌 겁니다. 그렇게 버는 사람은요, 100명 중에 1명이에요. 상황 판단해서, 이거 무너질 땅 같다. 그러면 절대로 거기에 머물지 말아라. 네? 끝까지 머물 겁니까? 머물지 말아야지. 변화라잖아요. 네? 가보니까 사거리 구자, 동서남북이 다 튀어 있어요. 그런 데서는 도대체 어떻게 변해야 돼요? 합교. 합할합자의 교는 외교관계. 주변 사람들, 즉 주변의 제후국들하고 외교를 잘 맺어놔야 돼요. 왜 요즘 왜 프리랜서라든지 작가들 그런 사람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내 상황이 이게 동서남북 다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에서 공격해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런 상황에선 어떻게 변해요? 외교관계를 맺어놓으란 말이에요. 합교, 합할합자, 외교하달, 교자. 잘 사귀어놓으란 말이에요, 주변. 가보니까 절지예요. 절지는 뭐냐? 황무지예요. 황무지에선 어떻게 변하래요? 무류. 머물류자. 머물지 말래요. 황무지는 왜요? 황무지에 머물렀다가 말 먹을 식량도 없고, 그리고 그 황무지에서 그야말로 지형이 그 황무지면 어떻게 물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 데는 머물지 말라. 그 다음에 위지. 위지는 뭐예요, 위지? 이 위자는 이 포위할 위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형에 갔는데 그 지형이 포위가 충분히 예상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포위가 충분히 예상되는 지역이 뭐예요? 여기 한번 갇히면 내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지역에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자,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변해야 돼요? 예? 어떻게 내가 그 위기를 빠져나갈지 계획을 반드시 세우느란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무계획이 상계획이요. 난 계획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지금 손자는 요즘 왜 여러분들 은행 금리가 굉장히 내려갔죠. 금리가 내려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특히 여기 금리가 내려가서 특히 집을 갖다가 담보로 대출해서 돈을 받으면은 굉장히 금리가 싸요. 한 5%대까지 막 내려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즘 너도 나도 집 잡혀서 뭘 얻어요? 은행돈 얻어. 그 은행돈 갖고 뭐해요? 집 사고 주식 사고. 그러니까 집이 그냥 한 3개월 사이에 한 15년 정도 대기업에서 근무한 사람의 1년 연봉이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1, 2개월 지나니까 5천만 원 이렇게 뛰는 경우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은행에서 금리 낮다고 돈 빌려갖고 집 사고 주식 사는데 계속 영원히 금리가 낮을 것 같아요? 네? 이건 나중에 올라오면 골치 아픕니다. 집은 사놨는데 은행 이자는 자꾸만 점점 올라가고 앞으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꼼짝 못하고 반드시 금리에 포위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땐 뭘 생각해야 돼요? 예측을 해야죠. 이렇게 해서 금리가 높아져갖고 내가 대출 이자가 높아져서 한 달 월급이 얼마큼 들어가면 그때는 어떤 부동산을 빼서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아요. 난 몰라요. 그냥 무조건 투자하고 무조건 주식 사고 해서 같이 덩달아 가다가는 나중에 IMF 때는 기업이 망했지만 이번에 금리 올라가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경제 위기면 누가 망해요?
집안이 망해, 집안. 옛날에 IMF는 기업이 망했지만 지금 집안이 망하게 돼 있어요. 상황을 예측을 하란 말이에요. 사지는 뭐예요? 죽을 땅. 이제 더 이상 뭐 도망갈 틈도 없고 이제 완전히 난 죽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변해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손자는 9번 변화라고 하는 이 8번째 편에서 상황이 틀리죠. 뭐 붕괴 위험이 있는 땅, 사거리가 터져 있는 땅, 황무지, 포위될 땅, 죽을 땅 이럴 때는 어떻게 하래요? 다 각각 틀리죠. 그게 뭐예요? 그게 변화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손자병법에 저는 정말 손자병법이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냥 고집적으로 하나만 촥 밀고 가는 게 아니라 끝없는 상황을, 그러니까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제가 질문할게요.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물론 지혜로워야죠.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들 상황 파악하려면은 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파악해요. 아이, 뭐 설마 그렇게 하겠어요? 에? 뭐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나라 다 죽죠? 절대로 그렇게 자기한테 유리하게 파악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저쪽에 떨어져서 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정확한 상황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의 액션, 나의 행동이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절지 있죠? 황무지에 오래 머물지 말라. 이 얘기를 했더니 뭐 어떤 분이, 그거 맞는 예가 있다 해서 뭐냐 그러니까. 왜 요즘 얼마 전에 왜 나오지도 않는 보물 찾겠다고 바닷속 계속 팠던 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정말 황당한 거예요. 에? 물론 뭐 사기치려고 그랬겠죠. 근데 나오지도 않는 땅 계속 파서 보물 나온다고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한우물만 팔아?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파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빨리 포기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파야지. 그쵸. 나는 한우물을 파겠다고 파다가 그거는 명분상으로 좋은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명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상황으로 빨리 나를 변하는 게 그것이 손자가 얘기하는 이 변화라 구변편의 그 핵심입니다. 입경문속이라고 하는 그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들립자의 요 격자는 국경선 경자예요. 다른 나라의 국경선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물을 문자, 풍속 속자, 입경문속. 다른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의 풍속을 묻는다. 이 노나라 사람이 있었는데 이 부부가 남편은 신발을 잘 짜고 부인은 배를 잘 짜서 모자를 갖다가 잘 만들었대요. 근데 이 노나라 부부가 우리 이렇게 좋은 기술 갖고 노나라에만 있을 게 아니라 우리 조나라에 가서 장사를 해보자. 자꾸 실컷 만들어서 조나라 갔더니만 조나라 사람들은요 머리를 산발을 하고 다니고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다니더래요. 거기 가서 아무리 신발 잘 만들고 모자 잘 만들어서 팔아봤자 그거 팔려요 안 팔려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냥 상대방에 대해서 상황 판단도 못하고 그저 내가 잘하는 거 갖고 가서 판다고 생각하면 그 오산이란 말이에요. 우리 전에 그랬어요. 중국 가서 뭐 라면 한 개만 팔아도 10억 개 판다고 무조건 중국 앞으로 간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상황 판단도 못 해놓고 어떻게 해요? 그 나라에 들어가면 반드시 뭘 물어요? 상황을 알고 들어가야죠. 그 상황을 모를 때는 그러니까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그 묻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것 같아요. 남한테 묻는 걸 별로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시나? 예?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물어봐요. 내가 어느 나라에 대해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 나라에서 잘 모르면은 그 나라 여행 갔다 오고 살아온 사람한테 가서 뭐예요? 물어보고 꼬치꼬치 한번 물어서 체크해보고 이렇게 해서 뭔가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들어가는 그런 자세는 손자병법의 사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손자적 사유 방식이라고 하는 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 근거에 따라서 나의 행동을 끊임없이 변화시킬 때 그때 그 군대는 그 조직은 엄청난 전력이 높아지는 파워가 높아지는 그런 조직이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손자병법 구변편을 오늘 1시간에 다 정리합니다. 네?
왜냐하면 구변편이 짧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쭉 정리를 하면서 이 구변편을 정리하면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해라.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해라.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자, 또 다른 상황 5가지를 한번 같이 또 보죠. 이 길도자입니다, 여기에. 도, 유, 소. 자, 요렇게 또 손자는 계속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5가지 상황이 나와요. 자, 이 도자가 길도자입니다. 길. 그 다음에 군은 이제 적의 군대. 그 다음에 성은 적이 지키고 있는 성. 그리고 지는 땅. 분명은 임금의 명령. 자,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길도자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도자나 같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요, 상황을 딱 봐갖고, 이 길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말미암지 않는 바의 길이 있는 거예요. 즉, 가서는 안 될 길이 있는 거예요. 아, 전쟁에서만 그래요? 인생도 가서는 안 될 길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길이 좋고 아무리 그 길이 나에게 정말 먹음직한 그 앞에 이익이 보이더라도 탁 눈을 감고 가서는 안 될 길이 있죠? 네. 근데도 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그 길이 너무 좋죠?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푹 빠지는 거죠. 반드시 빠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요즘 빠져갖고 허우적거리는 분 한둘이 아니잖아요. 정치가가 가서는 안 될 길이 있죠? 교육자가 가서는 안 될 길이 있잖아요. 학생이 가선 안 될 길이라고 해서 다 가지 말란 말이에요. 변하란 말이에요. 그 길이 가야 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래요. 이해 가십니까? 네? 군. 아무리 적의 군대가 보잘것없고 가서 때리면 이길 것 같아도 공격해서는 안 될 군대가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얼마든지 힘이 있어요. 가서 때릴 수 있어요. 근데 때려서는 안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시죠? 어떤 사람인지? 누구요? 형제들, 친척들, 친구들. 왜요? 한 번 보고 안 볼 거예요? 뭐 안 보고 살죠 뭐. 그래요. 인생을 살면서 뭐 정말 내 주변의 친구들이라든지 진짜 아무리 그 사람을 내가 지금 사업상 공격해도 공격해서는 안 될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손자가 얘기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변하란 말이에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성도요. 예? 자, 아주 먹음직한 성. 내가 차지하면 내 것 같은 성. 그 성도 공격해서는 안 될 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 얘기예요. 예? 사업을 해도요. 담보로 잡혀서는 안 될 집이 있는 거예요. 예? 누구 집이요? 부모님 집. 무슨 내 집. 아, 내 집 잡아서 사업하는 거야. 괜찮지요. 아유, 내가 요번에 사업하면요. 크게 갚아줄게요. 저 집 좀 잡아가 좀 할게요. 해도 마지막은 뭘 건들면 안 돼요? 부모님 집을 건들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시죠? 네. 아, 이건 성입니다. 에? 아무리 좋은 성도 공격해서는 안 될 성이 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다퉈서는 안 될 땅이 있다. 지금 계속 그 얘기죠. 아무리 임금이 명령한 임금의 위대한 명령이라도 받아서는 안 될 명령이 있다. 아니, 가서 사람, 착한 사람 죽이려는데 그 명령 가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요. 이런 상황에는 어떤 좋은 길이든, 뭐, 어떠한 좋은 땅이든, 그거는 내가 가져서는 안 될 땅, 가서는 안 될 길, 쳐서는 안 될 사람, 이게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정말 우리 주변 사람들이요. 내가 어떻게든 인생 살려고. 결국 인생 사는 게 다 뭐예요? 전쟁하지, 전쟁.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그냥, 뭐 요즘에 그 재산 싸움 하는 거 보셨잖아요. 예? 부모들이 막 유산 엄청나게 물려놓고 가니까 막 형제들끼리 막 붙어 싸우고 막, 왜 싸우는 거예요 도대체? 많이 가지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싸워서 재산 많이 갖고 잘 살 것 같죠? 잘 살죠. 잘 사는데 결국은 이렇게 보니까 연세가 드셔서 70, 80이 드셔서 눈물을 흘리시더만요. 그때 가서 후회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인생을 그렇게 나랑 가장 친한 사람한테
나랑 같이 피를 나눈 사람한테 왜 내가 그 사람을 그때 등에서 치고 그 사람하고 땅을 소유하는 것을 서로 빼앗고 왜 그런 다툼을 했는지 연세가 드셔서 많이들 후회를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저는 이 손자병법 이거 보면서 아무리 좋은 거라도 뭐예요? 해서는 그것만 아시면 돼요. 뭐 우리가 군대 손자병법 뭐 현대에 와서 무슨 전쟁할 때 뭐 요즘 아스팔트 깔려 있는데 뭐 그 손자병법의 그 저런 원리를 그대로 뭐 군대에 이용할 수는 없죠. 지금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인생의 삶의 지혜를 뽑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도 역시 전쟁이니까 정말 저런 지혜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말, 소탐 대실, 이런 말. 조그만 거 탐내다가 큰 거를 잃는 수가 있어요. 조그만 건 뭐고 큰 건 뭐예요? 그게 또 이제 사람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뭐 돈 같은 거 조금 더 얻으려다가 진짜 진정한 친구를 잃을 수도 있고 또 진정 같이 나랑 피를 나눈 친척들을 잃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탐대실이란 말, 조그만 거 탐내가 큰 거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말 있죠. 왜? 아주 깊을 심자에 생각, 심모 원려한다. 항상 우리는 뭐랄까 항상 생각을 해도 깊이 뭔가 생각, 깊이. 그냥 단순히 막 뺏어서 해야지. 이 생각이 아니라 그리고 멀리 생각해 봐야 돼. 멀리. 왜요? 이걸 내가 당장 뺏어서 남을 때려갖고 내가 매 주머니에 넣어서 당장은 좋다. 그 생각이 아니라 좀 멀리 보란 말이에요. 멀리. 손자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멀리 보란 얘기 아니에요? 당장 이 앞에 길이 아무리 좋다라도 가서는 안 될 길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 길을 가다간 빠지기 때문에, 매복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군대, 아무리 먹음직한 성, 아무리 좋은 땅이 있더라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될. 그러니까 결국은 심모원료의 정신. 당장 눈앞에 이게 아니라 좀 멀리 좀 보세요. 한번 멀리 바라보는 그것이 과연 열려진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소탐대실 심모원료를 보면서 부귀라고 하는 거 누구나 다 부자가 되시고 누구나 다 귀해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부귀라 그래도 구해서는 안 될 방법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맹자에 이런 얘기 나와요. 이 제나라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빨리 얘기하면 제 나라에 어떤 이제 사람이 있었는데 부인 하나랑 이 처하고 이 첩이 하나 있었어요. 일첩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제 나라 사람은 밖에만 나갔다 오면 자기 이제 처첩이 오늘 장군께서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야, 내가 오늘 나가서 아주 배를 시컷 먹고 고기를 시컷 먹고 이제 배가 이렇게 불러서 왔다고 이제 거드름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드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유명한 정치가들 내가 그 사람들하고 다 알거든. 그러니까 와서 뻐기는데 나가서 그렇게 귀한 사람들을 만난다는데 집에는 한 명도 찾아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해갖고는 이제 처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새벽같이 일어나서 남편 뒤를 미행을 하기로 했어요. 다 가보니까 남편이 이제 나라 이제 시내로 들어갔는데 주변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냐니까 저 동쪽 성곽 밑에 공동묘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하면 요즘 그 동대문 지나서 망우리로 가는 거죠. 갔더니만 상례 막 치르고 이 산소 쓰는 데 가서 제사 지내고 남은 그 음식 좀 달래서 그거 뜯어먹고 있더라 이거. 그리고 동쪽 묘지에 그게 얻어먹은 게 부족하니까 또 옆에 가갖고 또 거기서 얻어먹고 오는 거예요. 결국 자기 남편이 나가서 배불리 먹고 오는 그 방법이 뭐예요? 구걸하고 얻어먹고 온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뭐라 그런 거예요? 나 오늘 높은 사람하고 좋은 거 많이 먹었다. 그리고는 부인이 와갖고는 첩한테 그 얘기를 하고는 둘이 분켜잡고 울었어요. 남편이라고 하는 건 악망이 종신인데 평생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우리 정말 태양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남편이 나가서 그렇게 불굴하게 밥을 먹고 오면서 우리한테 버득이는지 참 너무너무 슬프다.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딱 들어오는데 지 처첩이 울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왜 울어? 맹자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요즘 사람들 밖에 나가서 부귀를 구하는 방법이 이 제나라 사람하고 틀릴 게 없단 말이에요. 요즘들 보면은 뭐 어느 정치가 밑에 가서 뭐 그냥 낮은 자리 하나 달라는 거, 그건 뭐 공동묘지 가서 밥 달래만 달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그거 참 남한테 얘기. 뭐 뜨끔하신 모양이야. 세상에 살아가는 게 다 어떻게 보면 뭐 그 질만 좀 틀릴 뿐이지, 남의 집 공동묘지 가서 제상에 얻어먹는 거나 어떻게 하든 한 푼 더 벌라고 남한테 가서 굽신한 거나 똑같다 이거예요. 세상에 부귀를 구해도 내가 구하지 말아야 할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한 부귀는 결코 오래 가지도 못하고, 아까 제가 그랬죠. 예? 나중에 7, 80대에서 어떻게 해요? 후회한다고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냥 좀 덜 먹고 단순하고 심플하게 살걸. 왜 더 바둥바둥 더 가지려고, 내가 왜 친한 내 친구 뒤통수를 내가 왜 쳤고, 핏줄 나는 그 형제한테 내가 왜 척이 졌을까? 이런 후회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손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계속 구변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얼른 생각 접으란 말이에요. 변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구는 말이죠. 장구는 어디에 통에 있어야 하냐? 장통어. 구변질이자 무궁하게 변하는 그 변화의 그 이치, 그 이로움에 달통에 있어야 그 사람의 장군을 진정으로 군대를 다루는 법을 아는 장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아주 얘기를 해요. 손자가. 이게 아주 구변편의 핵심입니다. 조직의 리더는 뭐에 통해 있어야 돼요? 구변의 이익에. 구변이 뭐였어요?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키는 누구의 이익에 따라서, 우리 조직, 우리 부대, 그 진정한 이익에 따라서 변화의 그 원리에 달통에 있어야, 즉 뭐예요? 융통성이 있어야. 우리 오늘 제목이 뭐예요? 융통성. 융통성 나쁜 뜻인 것 같죠? 융통성은 진짜 좋은 뜻입니다. 네. 그 융통성이 있어야 진정으로 군대 부리는 방법을 안다 이겁니다. 네? 손자는 이렇게 결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융통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중용 아시죠? 중용. 예? 중용의 도. 이 중용의 중자는 뭐냐면요. 넘치고 모자르지 않는 거예요. 과불급이에요. 그러니까 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이게 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고, 결국 이게 뭔가 균형을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용은 무슨 뜻이냐면요. 용은 평상이에요. 평상. 이 평상이라고 하는 게 저녁에 여름밤에 누가 자는 평상 말고 항상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용하면 뭐냐면 넘치지도 모자르지도 않는데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always, 언제나 늘. 예? 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융통성이 바로 중용의 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 왜 그 평균대 위에 올라가 보셨어요? 이게 이렇게 평균대 위에 딱 올라가 보셨어요? 안 올라가 보셨어요? 올라갔지요? 거기서 딱 올라오면 이렇게 하고 서 있나요?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게 평균대에 와서 올라서 있는 그 모습이 정지된 모습인 것 같지만, 그게 뭐예요? 바로 정지돼 있는 모습 같지만 미세 확대 촬영을 하면 어떻게 있어요? 아유, 그게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속으로는요, 아주 더 미세하게 현미경으로 촬영을 하면 끊임없이 뭘 하고 있어요? 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고 언제나 늘 중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고 언제나 늘.
이게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랬을 때 정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정중동이란 말 있죠. 고요한 것 같지만 그 고요한 가운데 그 사람이 고요할 수 있는 건 끊임없는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융통성 없이 이쪽으로 끼울면 끼울랴. 이거는 넘어지는 거죠. 결국은 중용의 도라고 하는 것은 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는, 언제나 늘 자기 평형성을 유지하는 그 고요함 속에 끊임없는 자기 운동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중용이고, 그게 바로 융통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끔은 중하기는 쉬워요. 예? 한 번은 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긴 쉬운데 어떤 게 어려워요? 언제나 그러긴 참 어려워요. 1년에 한 번 어머님한테 정말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정말 효도하긴 쉬운데 365일 언제나 그렇게 하긴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중용이라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항상 늘 자기의 그 평형성을 지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중용적인 삶, 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는 그 삶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융통성 있는 삶이고, 그것이야말로 상황에 따른 끊임없는 변화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변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생존력이 크질 않습니다. 변해야 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손자 이제 계속 그 192페이지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군은, 리더는 끊임없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그 변화에 통해져 있어야 진정으로 군대를 부리는 장군이라 할 것이다 하면서, 그러면 그 상황은 단순히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손자가 결론적으로 그 19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시 불가 공. 자, 이 손자병법 구변편의 아주 위대한 결론입니다. 이런 결론을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상황을 판단하고 냉철한 지혜로 분석하고 그 상황 판단된 분석에 따라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상황에 변통할 때, 그때 그 장군은 유능한 리더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무시, 없을 무자에 믿을 시자. 믿지 마세요. 뭘 믿지 마요? 저 상대방이 나한테 오지 않겠지. 그걸 믿지 마세요. 무시, 믿어요. 뭘 믿어요? 내가 어떤 누가 오더라도 충분히 그 사람을 대적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믿으란 말이에요. 예? 요행을 믿지 마세요. 아, 저 사람이 설마, 이걸 믿지 말고 어떤 누가 나한테 와도 내가 충분히 대적할 수 있는 나를 만들란 말. 결국 상황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융통성이라고 하는 건 상황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일단 상황을 판단하고 그 판단된 상황에서 내 융통성을 부린다는 건 상황을 내가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극적인 자세하고는 전혀 틀린 거죠. 뭘 믿지 말아요? 그 상대방 적이 나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막연한 그걸 믿지 마세요. 뭘 믿으면 돼요? 내가 어떤 누구도 공격하지 못할 내가 되는 그걸 믿으란 말이에요. 결국 상황은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융통성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융통성이라는 게 저는 처음에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저 사람이 융통성이 너무 많아. 그건 좀 다시 말하면 좀 너무 왔다 갔다 해. 사실 이렇게 우린 좀 고정관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융통성이 좋은 뜻으로 쓰일 수 있는데 약간 좀 부정적인 뜻으로도 바라봐요. 명분이 있고 고집이 있고 내 원칙이 있는데 상황이 변한다 그래서 내가 변해서 되겠느냐, 뭐 이런 게 사실 좀 더 멋있죠. 근데 고집, 명분, 원칙 아름답다 그랬죠. 왜 아름다워요? 정말 확실한 명분이 있다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러나 쓸데없는 고집과 변해야 될 때 변하지 않는 그러한 무지의 소치의 그 고집은 없어져야 돼요. 예? 그래서 전 융통성이라는 말을 정말 요즘 시대에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런 단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융통성.
융통성 아까 얘기했지만 그 중용, 예? 그 끊임없이 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는 나를 만들어가는 그 역동성. 그래서 저는 이 융통성이야말로 아주 역동적인 것이다. 예? 액티브한 것이다. 예? 이 소극적인 사람은 절대로 융통성이 없습니다. 적극적일 때, 항상 적극적일 때 이러한 융통성이 나오고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나의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 융통성이야말로 창조성이다 라고 얘기해요. 창조성. 창조성이라는 게 뭡니까? 내 상황을 내가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단순히 소극적으로 상황에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아주 크리에이티브하게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창조성, 역동성, 그리고 항시성. 항시성이라는 게 뭐예요? 항상 끊임없는 상황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그 항시성으로서 좀 바라보고 싶고, 그 다음에 그 평형성. 저는 이 융통성을 끊임없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균형을 잡는 그 모습이라고 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구변편에서 끊임없이 상황 변화에 따라서 나를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는 융통성이 단순히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런 역동적이고 아주 크리에이티브하고 그리고 영원하고 그리고 자기 평형성을 갖는 진정한 중용의 살아있는 탕탕 살아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융통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